방금 전에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던 피벗은 단행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올해 여러 가지 예측이 틀리고 그래서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사실 페드를 믿지 말라, 파월을 믿지 말라 이 소리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예상대로 피벗은 단행했지만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지켜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궁금증이 더 커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회의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페드가 금리를 올라갈 때는 스탑고 원칙을 스탑고 홀드 원칙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스탑고 홀드 원칙이 깨졌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고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3월달에 0.25, 5월달에 0.5%, 4월달은 없었고 6월 이후서부터 0.75 네 차례 걸쳐서 했죠. 근데 이번에는 0.5%로 스탑고 홀드 원칙이 이렇게 붕괴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용어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됐다 해서 피벗이라는 얘기를 쓰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통화정책 시차에서 보면 3월서부터 12월이니까 불과 9개월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통화정책에서 이런 원칙이 깨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플레 진단을 페드가 실패했고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쪽에 피벗이 단행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보면 일단은 인플레는 어쨌거나 좀 둔화세를 보이죠. 올해 6월서 9.1%를 계기로 해서 11월 달이 7.1%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인플레에 불안하지만 인플레 둔화세를 반영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내년 성장률이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0.5%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0.5%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달러 가치 관련해서 인플레를 수출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데 국제적 비판이 많죠. 이런 것이 감안돼서 종합적으로 사실 이번에 피벗을 단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은 QT 규모를 줄일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대로 유지해서 전체로 매파를 일으켜주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에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점도표죠. 닷플로터에서 대체로 보면 11월 7.1% 나오고 CPI가 5%를 굳어졌는데 사실 5.1%좀 다소 상향 조정하도 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파적 기조가 많이 일으켜졌기 때문에 3대 지수는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FOMC 회의 결과에 반영하기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다우존스가 한 2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CPI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리 센 게 아니냐, 회의 결과가 미리 센 게 아니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는 그런 쪽에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다우존스가 200포인트 올라가다가 막상 피벗을 단행했다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주가가 600포인트 정도 아주 수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월의 의견을 반영해서 낙폭이 줄이긴 했습니다는 지금 한 다우존스가 1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상태에서 장 마감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에 시장이 주목을 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1월 FOMC 회의였었죠. 성명서와는 다르게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11월 회의에서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11월 회의에서는 FOMC 발표에서 노골적으로 피벗을 시사했는데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번복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파월의 대반론이다 하는데 이번은 파월이 시장을 상당히 조정시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페드 회의 결과는 점도표 상에 굉장히 매파적이면서 직전 대비해서 발표 후에 600포인트 이렇게 떨어졌지만
파월의 기자회견이 되고 나서 사실 이번에는 FOMC의 발표문보다도 예. 덜 매파적, 전체적으로 보면 덜 매파적이다. 덜 매파적이다는 속성을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11월과는 전혀 다르죠. 예. 덜 매파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때 600포인트 낙폭에다가 지금 마감 지수로 보면 100포인트대로 낙폭을 줄인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12월 회의 결과 이후에 11월 그 회의 결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그 이렇게 경론을 붙인 사람이 하버드의 서머스 교수랑 그다음에 뉴욕 실패의 폴 크루만 교수거든요. 예. 미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12월 회의 결과를 놓고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서머스와 크루그만 교수 이 두 인물을 얘기하셨는데 월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분이죠. 근데 그 두 분 사이의 견해 차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서머스 교수는 예.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연초서부터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폴 크루만 교수는 자꾸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플레적인 측면과 경기적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 인플레는 상당히 구조적이다, 장기적이다. 아마 지금의 이렇게 페드 인사들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크루만 교수는 어떠냐 하면 작년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로서 석학으로서 좀 양심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도 주가 예측에서 자꾸 주가가 붕괴된다는 것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사실 그 최소한 그 예측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때문에 투자의 책임 때문에 좀 이렇게 용문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년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재현시키는 이런 모습이 올해 여러 가지 국내 증시에서 관련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크루만 교수는 인플레 진단 실패했다. 일시적인 거 실패했다. 하지만 역시 학자로서는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내년에는 인플레가 급락할 것이다. 뭐 홍익거도 전해주시죠? 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그랬죠? 그래서 사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제적 측면에서는 서머스 교수께는 미국 경제는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구조적으로 침체론이다. 이거 아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만 교수는 지금은 경제가 large patch, 굉장히 경착륙하는 게 아니라 soft patch, 연착륙에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을 제시해서 두 석학 간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쪽으로 반영될 것이냐. 서머스 교수대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축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 폴 크루만 교수대도 물가가 급락하니까 지금서부터 사실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은 좀 최소한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속도를 조절하고 중단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쪽이 이제 내년에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페드의 회의 결과는 피벗을 단행했지만 예. 굉장히 그 점도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 크루만 교수와 서머스의 중간지대를 선택했다. 이런 쪽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도 야, 피벗은 단행이고 예. 말은 전부 점도표상에서는 강한 매파 기조를 유지하면 피벗을 왜 단행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예. 피벗은 왜 당하느냐? 왜 단행하느냐?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페드를 믿지 못하겠다. 파월을 믿지 못하겠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가이드를 쳐줘야 되는데 가이드를 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피벗은 단행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떨릴 정도로 매파적이면 그럼 당신 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아마 오늘 관심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피벗을 단행하지만 너무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높게끔 하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벗을 단행하지만 피벗에 따라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너무 약화되는 것,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면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 기조가 너무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 이걸 절충적인 조화점에서 찾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선택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서머스와 폴 크루만이 중간지대를 선택했다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 진단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또 다른 관심사, 경기 침체 여부인데 페드는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예. 경제 전망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얘기했으면 아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그 12월이니까 9월 대비해서 경제 성장을 보면 우리가 4분기 소매 매출이, 사이버 매출이 굉장히 이렇게 좋다. 예.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9월에 대비해서 상향 조정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올해 성장률은 9월 대비해서 0.2%인데요. 자, 3개월이 지난 12월 달엔 0.5% 상향 조정됐죠. 0.5% 상향 조정됐죠. 예. 네, 내년에는 우리가 0.5%될 것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0.5에서 1% 이내에 0.5% 가능성이 0.5%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의 성장률 0.5, 0.5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크레 법칙상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1.75%니까 예. 올해도 1.25%포인트 마이너스 디프레게, 내년에도 1.25%포인트 마이너스 디프레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시장에 사실 그 페드 회의 결과 발표 직후에 다우존스 지수 600포인트 떨어졌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0.5%, 0.5% 같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오늘 왜 페드가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을 좀 일부러 회피했을까 하는 측면은 그동안 페드가 오락가락한다. 파월을 믿지 말라. 오늘도 피벗을 단행했는데 왜 점도표에서 매파냐? 단행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하면 됐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나온 것은 자꾸 예측이 틀려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는 누차에 말씀드리는 일시적이라는 이 예측이 전부 실패했죠. 예. 그리고 완전고용 문제도 파월 의장은 2에서 3년인데 지금 완전고용 상태죠. 실업률이 3.5에서 그다음 3.7 정도로 예. 완전고용 상태죠. 이때 실패. 그다음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고용 통계가 사실 여러 가지 미스매치라든가 바틀럭이 있어서 경기 상황을 노동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애써 경기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에서 고용시장의 고용 통계, 이거 후행 지표거든요. 예.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에 좋은 점을 들어서 잭솔 미팅까지 사실 미국 경기가 좋다 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0.5%, 내년에 성장률 0.5%. 그러면 경기 예측은 실패했겠죠. 그래서 페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플레 진단 실패, 그 다음에 고용지표 진단 실패, 경기에 대해서 진단 실패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애써서 경제 전망 얘기를 안 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관심사 아무래도 최고금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점도표에서 최고금리 전망치가 5.1%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5.1%는 중간지덕이기 때문에 중간값의 함정이다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중간값의 함정은 항상 뭐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엣지된 통계학에서 보면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왜곡됐느냐 하는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 점도표에 나타난 19명 중에 포기 2명, 나머지 17명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에서 5.25%는 1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여기 나머지가 5명, 우리가 5명인데 이게 왜 나머지를 썼을까요? 예. 제가 원고에서는 5에서 5.25를 5.2에서 5%를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5명이고 5.2에서 5.5를 5명이고 그다음에 5.5에서 5.75는 2명 정도를 해서 전부 17명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 중간값에서 보면 가장 5.1% 정도로 나오지만 예. 전체적 저 맥을 같이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5% 이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네요. 통계학에서 보면 외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셔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일으키면서 피벗은 단행했지만 전체로 매파 기조가 있다. 페드가 왜 오느냐 하는 정도로 해서 실망하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9월에 최종금리 내지는 그 최고금리가 4.6에서 지금 5.1% 올랐으니까 한번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표준 시나리오가 자 올해 이제 오늘 0.5에 단행했으니까
4.5가 되죠. 그럼 5.1이니까 0.6%포인트 남았죠. 예. 그러면 대체로 금리 인상 스텝으로 보면 이게 0.1% 이런 걸 올릴 수 없으니까 자 일단 표준 시나리오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0.25 1월 달 우리 시간은 2월 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월 달 0.25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최상 시나리오 이건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최상 시나리오는 인상 직후에 이번에 0.5%고 0.5% 인상하고 중단한다. 제라미 스겔 이건 가능성이 적어진 거죠. 예. 이제 없어진 거. 그다음에 최악 시나리오 JP모건이 6.5%. 요거는 뭐냐? 이번에 사실 가장 높게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높게 잡더라도 저 점도표 상승 5.7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이상은 안 받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성 제로. 그러면 이제 표준 시나리오 가지고 보겠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1월 달에 0.25, 그다음에 3월 달에 0.25 해서 0.5%를 가져가는데 끄트머리 0.1%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제 2월 달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간을 발표되는 2월 달에. 그래서 0.1%를 함께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0.5 가지고 단행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 아주 600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니까 파월 의장이 자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데이터 그때 나오는 인플레 지표에 의해서 0.5로 가져갈 것이냐 0.25로 가져갈 것이냐 이건 나중에 판단하겠다. 이게 600포인트 떨어지는 과정에 낙폭을 100포인트를 줄이겠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번 해석하시는 것이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런 각도였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회의에서 0.5%포인트 올라가는 것은 증시에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하니까 자 0.25로 가져갈 것이냐 0.5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저 FOMC 발표문대로 보면 0.25 아니라 0.5%가 되니까 떨어져. 근데 파월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해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면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또 다른 관심사, 인플레이션 타겟팅선,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 상향 조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의정사항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잭슨 홀 미팅서부터 검토해 왔으니까 예. 이번에 결론을 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회의 결과에서 피벗은 단행했지만 사실 그 점도표 사항이 매파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으로 과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플레 타겟팅이 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7.1%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인 2% 줄이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를 갖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 2%는 서프라임 당시에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구기 폐기가 돼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지금 2022년에 미국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페드의 목표조차도 사실 그 2012년서부터 물가 안정에서 고용 창출을 듀얼 맨데이트로 놓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악달이 2%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의 통화 정책을 갈 때에는 저 잘못된 잣대 가지고 전부 걷다 지면 압력한다 하면 미국 경제에서는 다른 부분에 희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이 논의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을 지금 상태에서는 2%에서 4%로 조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2%는 강한 매파들을 해이죠. 그렇죠. 근데 4% 오면 조금만 조정하면 되죠. 예.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상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내년에 이제 물가가 잡히는 국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검토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 조달금리로서 리버 금리가 폐지된 것이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방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기금리 온 FRB 금리를 참조 보조 지표를 해서 사실상 그 국제금리 시장에서 1년 전에는 큰 변화가 있는데요. 1년 후인 올해도 인플레 타겟팅을 2%에서 4% 조정하냐 조정됐다면 다른 국가들 다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됐다면 아마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금리 인상폭 조정한 것보다는 더 큰 뉴스였었는데요. 예. 내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인플레이션 타겟팅선은 내년으로 넘어간 과제인 것 같고 지금 이번에 피벗을 진행을 했는데 파월의 고민, 트릴레마 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미는 보였다. 근데 고민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트릴레마 고민은 뭘까 하는 측면은 경기와 금리와 그다음에 인플레 간에 서로 상충 관계를 해서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의 약자다, 트릴레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건 뭐 다들 아시겠죠. 예. 이제는 이제 페드가 이번에 피벗을 계기로 해서 그 물가반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일방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계속해서 긴축을 가져갈 때는 경기 문제가 희생이 많이 되고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희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0.5% 떨어지는데 프리엠프트 선제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느냐. 내년에 0.5% 아닙니까?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선제적 측면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QT를 좀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풀어야 되냐. 인플레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민은 이번에 그 12월 회의에서 사실 피벗을 단행하는 길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됐지만 계속해서 내년에도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가져갈 고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인플레 문제가 있고 경기 부양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는 조금씩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기초대사량에 밑에서 안 쓰는 것은 사실상 오한해질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새벽에 그 눈발이 오르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옷을 조금 입고 산에 올라가다가 어제는 아주 그냥 오한해질렸었는데요. 사실 그 뭐든지 사람의 신체 상태는 자기 기초대사량보다 약간 좀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활동적으로. 예. 경기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거품도 좀 있어야 되고 물가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4년에 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지금이야 뭐 페드 입장에서는 매파하지만 자 경기 부양,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긴축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은 좀 완화되고 경기 부양 쪽으로 나서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인 배경도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몇 달 전부터 달러에 투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달러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는 정영구 PD랑 같이 해서 달러 인덱스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 한번 보고 이거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뒤쪽 분이 더 중요한 거니까 달러 인덱스 준비가 됐으면 되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 변동성을 좀 높게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죠. 예. 변동성이 높았는데 오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마감 기준으로 103대까지 갔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우리가 사실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11월 14일 날 많은 욕을 먹은 가운데 그때 당시에 2,000원, 1,600원 사서 달러를 사는 사람이 무척 많죠. 기업들도 뭐냐 달러 사는 많은데 11월 14일 날 우리가 한 달 전에 1,300원 붕괴됩니다. 붕괴됩니다. 근데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1,300원 붕괴됐죠. 예. 근데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뭐냐? 여기 나왔는데요. 원달러 1296 이에요. 환율인데요. 예. 1,300원 붕괴됐죠.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3대를 됐습니다. 예. 앞서 말씀같이 내년에는 지금이야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피벗을 단행하지만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 쪽 이런 쪽도 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보면 올해만큼은 강하게 드라이버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오늘 여러 가지 주가의 변동성인데도 불구하고 103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원달러 환율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300원이 붕괴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 8월서부터 문재인 정부서부터 새 정부의 이끌어까지
8월서부터 금리 인상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는 건 다른 국가는 물가를 잡히는데 우리는 5% 오락가락.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 차가 미국이 1%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금이 들어왔다든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질적으로 악화돼서 금리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했던가.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의 희생은 되게 컸습니다. 굉장히 희생이 컸습니다. 그런데 외환 정책만큼은 지금 새 정부에서 요건 잘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 잘 된다고 헬렐레하고 포도주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잘 됐대. 자, 9월 달에 외환이 2,000원 간다, 1,600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정책 당국의 힘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수완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더 고삐를 줘야 된다. 고삐를 줘야 된다. 잘했으니까 고삐를 줘야 된다. 공치사하지 말고 잘했으니까 잘했는가 평가하는데 그에 안정시켰던 그 문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외환시장의 제2의 외환위기 우리 투자자 달러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연말에 기업이 달러를 가져가는 데에서는 1,428원에서 1,300원, 1,300원 붕괴해서 1,290 뭐 얼마 이건 이렇게 돼서 얼만큼 손실을 많이 초래했습니까? 그래서 중시 붕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실 그 제2의 그 외환위기를 이렇게 하는 사서 이복현 금감원장에서 이런 거 유튜브에서 좀 지양 좀 해서 좀 건전하게 올바른 길로 해서 개인 입장에서 유튜브 클릭수는 높지만 국민은 그만큼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2월 FOMC 회의 결과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